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자신만의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실 특별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법률방송 초대석. 오늘은 지적 재산권을 통한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변리사를 대표해서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을 모시고 변리사가 당면한 현황과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쁘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한변리사회 회장 임기가 또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셔서 많이 바쁘신 와중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최근 근황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임기 이제 4년이 맞춰가는 시점이고요. 네. 아직까지 변리사법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서 지금 아직까지 열심히 법안 통과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총선이 다가오니까 그렇죠. 국회가 좀 열심히 일을 안 하네요. 네. 뭔가 임기 중에 뭔가 준비하신 법안이 통과가 되면 참 좋겠다 싶으니까 그런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죠?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실까요? 최근에요. 최근에 이제 법안 통과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특허 침해 소송에서의 변리사 소송 대리 관련된 변리사법하고 변리사들이 이제 가치 평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안 두 가지 법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네. 자, 먼저 녹화 전에 제가 회장님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근데 해운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연세대 화학공학과 입학을 네,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네. 과연 회장님의 고등학교 시절은 어떤 학생이었을까 궁금한데요. 네. 해운대 고등학교, 해운대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한 데죠. 예. 네. 바닷가 사나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고, 예. 제가 안 그래도 이 고등학교 시절을 좀 기억해 보니까 맞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사실 학생들이 이제 맞는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성적이 안 그랬잖아요. 좋거나, 네. 이런 여러저러 이유로. 네. 하여튼 가장 많이 맞은 학생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회장님께서 지금 가장 많이 맞은 학생 중 하나였을 거다 얘기하셨는데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 많이 맞은 학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학교를 또 진학을 하셨거든요. 운이 좋았던 것도 있겠죠. 예. 오, 어떤 이유로 좀 장난을 많이 치셔서 맞았는지 모르겠으나 공부는 잘하셨나 봅니다. 약간 기복이 심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잘 나올 때는 아주 잘 나오고 네. 또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기대를 하면 여지없이 또 실망을 시켜드리고 기복이 굉장히 심한 학생이었다. 그리고 또 이제 야간 자습이라든지 그런 게 보충 수업 있었죠. 같은 예. 거를 자주 빠지고 그래서 맞으셨군요. 예,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나름 열심히 또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모두가 바라는 좋은 학교에 또 진학을 하셔서 옛날 얘기를 좀 여쭤봤고요. 부산에서 서울로 와서 이제 대학을 다니셨잖아요. 네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공대는 무슨 기호도 많이 나오고 네.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도 많고 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어렵지 않으셨나요? 어떠셨어요? 대학교 공부가 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고 특히 공대 교육 같은 경우는 특별히 수업을 잘 이해 못하거나 열심히 청취하지 않으면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 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지방에서 서울에 오게 되면 이제 갑작스러운 자유를 느끼는 그래서 제 기억에 네. 대학교 1학년 때 와서 좀 수업을 굉장히 많이 빠지고 1학년 때는 예. 시험도 많이 빠져가지고 네. 성적이 혹시 옛날에 총 예. 맞으셨다 이런 얘기가 많이들 있는데 어떠셨는지요? 저랑 같이 놀던 친구가 있었는데 네. 둘 다 이제 성적이 나오고 나서 네. 서로 이제 궁금해하니까 네. 비밀로 하려다가 네. 서로가 이제 물어봤죠. 예.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먼저 물어보니 친구는 한 과목을 서울에서 못 나왔다. 저 같은 경우는 두 과목을 좀 치중하다 보니까 네. 못 나왔다 이랬는데 네. 이제 서로 이제 학점을 보니까. 공개하니 네. 제 친구는 이제 한 과목 서울이 한 거는 F고 나머지는 D. 네. 0.9 학점이 나왔고요. 아이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두 과목 치중을 했는데 치중한 두 과목은 D.
나머지는 F 해가지고 어머. 0.3이 나왔던 예, 둘 다 학사 경고를 받았죠. 아, 또 아주 화려한 대학 시절의 추억이 있으시네요. 예, 아마 그 저희 과에서 아마 전설적인 학점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아마. 오, 정말요? 예. 아마 최저 학점이 아닐까 싶긴 한데. 예. 와, 두 분, 친구분, 두 분이 동시에 또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은데 예. 아주 그 친구분하고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 재밌게 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서로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예. 그렇게 하셨고 네. 그러면 어쨌든 그 F 받은 부분은 다 메우셔야지 졸업도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학기 하고 이례적으로 바로 군대를 좀 다녀왔고요. 한 학기 하고 이제 집에서 야단도 많이 맞고 네. 정신 차리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군대 다녀와서는 바로 또 정신 차리고 예. 우수 성적 장학금도 타고 예. 뭐 나름대로 그때도 공부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또 그렇지만 또 그 다음 학기는 또 떨어지고 대학교 와서도 여전히 좀 기복이 심한 학생 뭐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학점 얘기를 자꾸 하고 하긴 네. 했는데 그 외에 또 대학 시절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제가 아까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네. 군대가 제가 좀 짧은 6개월이라서 그 금방 옛날에 다녀왔었고요. 그 용어가 있었는데요. 6개월. 육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방위. 6개월 방위. 예. 짧게 하고 제가 네. 이대 독자라서 아마 그 당시에 오. 이제 6개월 방위를 다녀왔고 예. 마침 돌아온 시점에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이제 하숙집을 구해야 되는데 네. 급하게 이제 후배랑 구하다 보니 방이 없어가지고 네. 마침 방이 하나 나는 데를 갔더니 이제 거기가 여학생만 한 20명 있는 그런 이대 하숙집이었어요. 앞에 오. 거기에 들어갈 수 없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네. 이 주인 아주머니하고 면접을 봐야 된다 그래서 하숙집인데요. 학생들 저녁 시간에 가가지고 학생들 네. 식사할 때 이 후배랑 둘이서 이렇게 정자세를 하고 네. 이 학생들의 면접을 보고 제가 당당히 통과해서 그 하숙집에 저랑 그 후배랑 남자가 2명인 네. 유일한 이 금남의 집인데 네. 어쨌든 했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남네요. 예, 그렇구나. 그 당시에 예. 이제 아무래도 또 이제 굳은 일들, 뭐 무거운 짐을 들거나 뭐 벌레가 나타나면 대신 예, 행동에 나서거나 예,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예,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그 하숙집이 원래 그 여대 앞에 있다 보니 여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거기 하숙집에 있던 하숙을 하고 있던 여학생들한테 같이 면접을 보신 거네요. 그런 식사 거죠. 시간에 예, 간 그 거니까. 주인 아주머니랑 예. 아마 제 인물 때문에 아니 농담입니다. 예. 이 부분은 편집 안 되고 꼭 방송에 나갔으면 아닙니다.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네. 대기업에 입사를 하셨어요. 이제 LG EDS, 지금은 이제 사명이 좀 바뀌었던데, 네네. 예. 그만두시고 여기를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변리사 그렇죠. 시험을 또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 대기업 그만두시기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요. 제가 직장을 취업한 당시 이제 IMF가 터져가지고 아마 기억하실 텐데 예. 직장 이제 들어간 시점이 무기한 연기되고 한 6개월을 그냥 좀 예, 대기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백수 그러고 아닌 백수 느낌 예, 같은. 뭐 이렇게 하고 예. 겨우 이제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뭐 사실 이제 대기업 생활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권위적인 그렇죠. 때였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직장 생활에 적응하려고 했으나 또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대표적인 예로 그 당시에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네. 요즘엔 뭐 야근이 굉장히 안 하는 분위기고 네. 정시에 퇴근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네. 그 당시만 해도 야근이 당연한 시대였던 거고 예.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저는 신입사원이었고 이제 6시까지 일을 마치고 더 네. 이상 할 일이 없으니 예. 이제 퇴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대리 한 분이 네. 팀장이 퇴근을 안 하는데 왜 퇴근을 하느냐 저를 불러서 이제 혼을 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없는데 뭐 남아 있을 필요가 있냐? 그랬더니 그때 그 대리분 답변이 예. 팀장이 갑자기 일을 시킬 수도 있으니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수긍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일이 자주 있냐? 예. 자주 있는 것도 아니래요. 그럼 팀장이 갑자기 시킬 걸 대비해서 저녁 6시 이후에 밤 10시까지 남아 있으라는 게
지금은 도저히 상식이 안 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당연했던 거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마찰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제가 그런 기억들을 더듬어 보면 네. 고등학교 때나 직장 때나 약간 권위주의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예, 저항했던 기억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좀 크게 좀 직장 내에서 조금 트러블이 있었고 그걸 토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던 시점에 네. 변리사라는 자격증을 알고 그렇게 직장에서 직장 다니면서 좀 공부를 하다가 나와서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회장님은 너무 몇십 년 앞서가신 시대일 것 같아요. 요즘 MZ세대들과 대화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요즘 MZ세대들 보면 예,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는데 네. 많은 부분이 공통점을 느끼는 거. 다만 제 시절에 비하면 참 많이 행복한 시절을 보낸다라는 부러움도 있죠.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뭐 대기업을 이제 나오셔서 변리사를 준비를 하셨는데 변리사를 택하신 이유도 있으실까요? 당시 이공계 출신들이 여러 가지 전문 자격증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기술고시 아니면 네. 특별히 대비할 시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변리사라는 자격을 알게 됐고 이공계에서의 어떤 사법 시험이다라는 소문도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결정적인 이 오보였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변리사들이 전문 자격사 중에서 수입이 1등이다 이런 예, 잘못된 뉴스에 예, 또 속은 부분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도 회사 다니실 때보다는 훨씬 만족도가 높으셨죠? 당연히. 당연히 높지요. 예. 당연히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더 어렵지만 또 보람은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신 후 특허법인 하나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셨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계속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그쵸. 대표 예. 변리사가 되셨거든요. 네. 와, 이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그죠. 사실 제가 제일 좀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보통의 우리 변리사들이나 뭐 변호사들이나 직장을 좀 상대적으로 옮기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본인이 기업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의 사무소에서 오래 다닌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오래 다니고 그 사무소를 인수를 한 케이스라서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네. 뭐 제 성향도 있고 그 사무소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도 있을 텐데 제가 좀 이 성향이 한 군데 좀 마음이 가고 눌러 앉으면 또 그때는 몸이 굉장히 무거워져 가지고 잘 안 움직이는 스타일이기도 네. 하고 나름 그 사무소를 제가 좀 키웠던 어떤 제가 좀 가진 그런 어떤 저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무실 인수해서 또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애사심이 남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우리 저희 소장님들, 예. 이 오너분들 대화가 기억이 났는데 그 오너분들이 그랬어요.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주인 의식을 가지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예. 근데 그 오너분들 얘기가 주인이 아닌 사람한테 주인 의식을 가지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저는 그래도 내가 주인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네. 주인처럼 일을 해야 우리가 어쨌든 같이 커가는 거고 제가 받는 급여에 대한 어떤 보답이다라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좀 주인처럼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도 되고 그러게요. 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변리사를 하실 때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좀 싸워서 미수공 문제를 해결한 게 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참 뭐 한편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고 좀 참 잘 해결됐으면 하는 부분인데 네. 뭐 산학협력단하고 뭐 지금도 뭐 잘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지만은 일부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 좀 많은 변리사들 사이에 소문이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제 단가는 굉장히 낮고 네. 돈은 늦게 주고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네. 게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저랑 좀 트러블이 있었던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는 사실 변리사들이 또 이공계생이다 보니 어떤 부당한 대우에도 잘 말을 못하는 스타일들이에요. 그냥 참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굳이 뭐 나서냐 트러블 뭘 만들지 문제 말자. 생기냐 이렇게 문제 만드냐.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첫 번째가 뭐 아무래도 안 그래도 단가가 낮은데 보통 우리가 기간을 작업을 착수하면 2달 정도 네. 소요된다고 보면 그걸 한 달 안에 하게 하면서 단가를 또 반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2달 걸리던 거 한 달 만에 해달라 그러면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쪽의 입장이
2달 하던 거를 한 달 내에 하게 하니 돈을 반을 깎겠다라는 통보가 있었고 예. 그럼 돈을 적게 주면 빨리라도 입금을 해주던지. 해줘야 되는데 예. 뭐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니 대화로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고 참 이게 사람 사는 게 대화로 해결하면 참 좋을 텐데 대화가 안 되니 저는 제 입장에서는 뭐라도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학교 감사실에 이제 신고를 한 거고요. 아. 그러니 금방 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이게 참 꼭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극단적인 처방이 되지 않으면 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느끼게 된 부분이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학교 감사실에 얘기를 하셨다. 네네. 바로 해결됐잖아요. 예.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걸 왜 해결을 못했을까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 변리사들도 그렇고 뭐 가끔 우리가 국민들도 그렇고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가능한 한 트러블을 안 만들고 문제를 안 일으키려는 성향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네. 결국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낯선 사람은 다른 보복이 또 두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소문이 나거나 네.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좀 두려움이 있겠지만 네. 뭐 아직 뭐 보복받은 건 없는 것 같고요. 결국 나서서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 이슈로 제가 변리사 회장 되고 나서도 많은 부분을 문제를 제기했고 네. 그래서 많이 좀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리사 일을 지금 한 회사에서 23년 네. 하신 거잖아요. 너무 많으실 것 같지만 가장 보람된 적을 한번 꼽자면 어떤 일이 있으실까요? 예, 뭐 많겠지만 네. 이제 저는 주로 분쟁을 많이 했던 경험이 나요. 뭐 네. 한국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분쟁이라든지 글로벌한 분쟁인데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최근에도 있었고 과거에 일본의 이제 글로벌 다국적 기업하고 네. 한국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 이제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대개 이제 일본 기업들이 소송을 일으키는 경우나 이제 분쟁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한국 기업들에서 시장이 위협당할 때 본인의 그렇겠죠, 거래처가 아무래도. 예. 바뀌거나 본인들의 직접적인 타격이 있으면 바로 조치가 들어와요. 네. 실제로.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일본의 다국적 기업 관련해서 2번의 소송이 있었는데 어쨌든 중소기업을 대변해가지고 굉장히 승소하거나 승리한 경우로 끌어낸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에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우리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파라미터 발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약간 원조 교육으로 파라미터라는 발명을 만든데 굉장히 뭐 발명의 구성을 뭐 좀 약간 새로운 변수로 설명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어쨌든 실질적으로 권리 범위가 너무 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공개한 것 이상으로 권리를 넓게 만드는 이렇게 넓게 발명인 책정해 건데 놓은 거네요. 네. 그런 거를 처음에 국내 기업들이 소송을 당하거나 했을 때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허의 제품만 만들면 그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해버리는 그러니까 공장 문을 닫아야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파라미터 발명을 좀 문제가 있다는 걸 공론화 시켰고 일본 로펌이랑 또 협력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 일본 다국적 기업에 우리가 경고하고 설득을 해서 무마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다른 중소기업들도 많이 같이 대기업도 당했었는데 제가 오히려 그 중소기업은 오히려 승리를 끌어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혹여나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다면 또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는 좀 좋은 소식들도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또. 그렇죠. 최근에도 2차 전지 분리막 관련해서 일본 기업과의 분쟁 굉장히 작년에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 네. 그것도 파라미터 발명의 일종이었고 그것도 승소로 이끌어내가지고 중소기업이 지금 다시 승승장구하는 케이스가 돼서 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그 보람된 순간이 지금까지 또 이어진다고 하니까 네. 듣기만 해도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후에 지금 현재 맡고 계시는 대한변리사회 회장으로 출마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어떤 조직의 회장으로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떤 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그러게요. 참 평범하게 살고 사는 게 좋은 건데 저도 그냥 평범한 변리사였고 열심히 자기 일에 주어진 일을 하는 변리사였는데 2016년도에 이제 변리사 회장이 새로 당선이 되고 네. 이상한 소문이 들더라고요. 약간 뭐 이제 부정선거 여부라든가 이제 특히나 그 당시에 가장 이슈됐던 게 이제 변호사와의 이제 자격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변리사 당선된 분의 자제분이 아들이
변호사 로스쿨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고, 오. 근데 그 사실을 회원들이 모르고 투표를 했다는 소문들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건 좀 저도 궁금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당시에 단체 카톡방이 있었는데 네. 물어봤죠, 질문을. 변리사 당선되신 분이 자제분이 로스쿨이라는데 맞는 거냐? 근데 그때 당시에 어쨌든 제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요? 질문한 것 자체만으로. 아. 이상하잖아요. 제가 뭐 특별히 어려운 걸 물어본 것도 아니고. 네네. 그 당시 그래서 제가 그때가 좀 이제 분노하게 된 거죠. 아니 내가 뭐 틀린 걸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 사실을 숨긴 것 같더라고요. 네. 결국에.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 집행부가 좀 심각하게 문제 있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비대위라는 거를 구성해가지고 제가 앞장서고 회장 탄핵을 주도해서 뭐 한 2달 만에 예. 정말 격렬한 싸움이었는데 회장 뭐 변리사회 최초로 네. 변리사 회장을 탄핵시킨 사건이었죠. 좀 그렇군요.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예. 뭐 어쨌든 그런 계기가 돼서 이제 변리사 회의에 관심을 좀 가졌고 변리사 회의에 좀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좀 절실히 느끼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럼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출마를 직접 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그 아까처럼 회장 탄핵을 주도하고 네. 사실 제가 회장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회장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러났던 거고요. 아, 그러면 그 탄핵이라는 정말 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새로운 또 회장과 뭐 집행부 뭐 이런 게 꾸려졌을 거잖아요. 네네.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고 좀 변리사의 혁신을 끌어갔기를 바랬었죠. 네. 예, 그랬는. 뭐가 잘 안 됐나 보네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새로 오신 거니까. 회장님께서도 약간 이제 좀 우리 뭐가 민생보다는 회원의 민생보다는 아, 대외적인 활동, 예. 뭐 어떤 국가적인 행사 참여나 예. 뭐 컨퍼런스나 어쨌든 대외적인 활동에 좀 많이 관심이 있지 않았나 싶고 결국 우리 변리사들도 갈수록 힘들어지는 시기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옛날 같지가 않고.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부족하고 활동이 부족해 보였죠. 예.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달라고 제가 밖에서 목소리를 냈는데 많이 무시당하는 것 같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예. 그렇군요. 그 새로운 집행부의 그런 기대보다 조금 아쉬운 부분을 보면서 더 출마를 또 결심하게 되셨나 봐요. 그렇죠. 이게 제가 바랬던 그림이 아니었는데 예. 이게 뭐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또한 어떤 비슷한 부분이 있고 다르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비슷하게 민생에 관심 없거나 변리업계의 현실을 모르는 좀 그런 부분이 문제됐고 예. 사실 이제 변리사 회장이라는 이제 역할이나 지위가 사실 변리업계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나 이제 어느 정도 명예직이거나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식의 그동안에는 그랬었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그렇죠. 또 새로 된 집행부도 사실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진짜 변리업의 현실을 알고 네. 변리업계의 지금 이 부조리나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아까처럼 계속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부조리를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산학협력단 미수라든지 이게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굉장히 민생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안 돌아가면 그 사무소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일체 관심이 없어 보이고 뭐 그랬습니다. 예. 그랬군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 같았고요. 예. 출마하시고 선거 승리도 이미 예상하셨을까요? 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실패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한 번은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당선이 된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아까처럼 비대위 탄핵시키는 거에 주도를 했지만 과연 이제 회원들 입장에서는 홍장원이라는 이미지가 개혁이나 이 뭐 어쨌든 혁신 이런 이미지는 있지만 과연 안정성 부분 그 다음에 어쨌든 또 관리하는 부분에는 좀 의구심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럴 수도 있죠. 잘 모르니까요. 뭐 그렇죠. 그리고 회에 대해서 그동안 활동을 전혀 안 했던 사람이고 그냥 보통은 우리가 변리사 회장이나 임원들은 변리사 회에서 계속 활동하던 분들이 이렇게 하던 자리였는데 저처럼 전혀 활동이 없던 사람이 한 것도 특이한 케이스죠.
그러시군요. 그래도 결국에는 변화를 위해서 또 재도전을 하시고 당선이 네. 되셨습니다. 예, 그렇죠. 예. 많은 그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지지한 층은 대부분 그동안 변리사회에 관심이 없거나 참여를 안 했던 일반 가장 그냥 평범한 변리사들이었고 그 저를 반대하던 기존의 이제 집행부나 이 변리사회의 모습은 대부분 변리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똘똘 뭉칠 수가 있잖아요. 저를 지지한 사람은 굉장히 느슨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마음속으로 지지하자면 실제로 투표장까지 나오기 시간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거할 때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를 지지하는 사람 많았던 것 같은데 예. 실제 선거할 때는 똘똘 뭉치는 이 소수가 오히려 다수를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뭐 어쨌든 쉽지 않은 선거였지만 두 번째는 다시 당선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홍장호 회장님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불의를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 행동하는 변리사의 전형이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변리사 제도와 관련한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회장님의 의견과 여러 비전들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